안녕하세요. 오늘은 챗GPT의 강력한 도구 캔버스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글을 작성하거나 코드를 작성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나의 도우미가 있는 느낌, 정말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혹시 글을 쓰시다가 전체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코드를 작성하는 중에 실시간으로 수정을 할 때 좀 더 체계적인 환경이 필요했던 적이 있으실까요? 캔버스 기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멋진 솔루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캔버스는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처럼 여러분의 작업을 도와줍니다. 네, 캔버스는요. 챗GPT가 제공하는 대화형 에디터로서 글을 좀 더 구조화된 방식으로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은요. 글을 문단별로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에세이나 보고서, 블로그 포스트처럼 좀 길고 체계적인 글을 작성할 때 문단별로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역시 캔버스를 사용하면 복잡한 코드 작성과 반복적인 디버깅 작업도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드 수정이나 기능 추가를 할 때도 실시간으로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입니다. 네, 한번 보시면요. Introducing Canvas 해서 24년 10월 3일, 네, 조금 됐죠. 한 3, 4주 됐는데 제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GPT-4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캔버스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해 봤거든요. 정말 캔버스 기능을 한번 써보기 시작하니까 글을 쓸 때는요. 그냥 일반적인 창은 이제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캔버스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픈 AI에서 캔버스를 소개하는 창인데요. Write and Code 할 때 글을 쓰거나 코드를 작성할 때 이럴 때 New Way of Working,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캔버스는요. 캔버스 창을 열면 이렇게 딱 두 페이지로 나누어져요. 이거는 클러드라는 프로그램을 본다면 Artifacts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써봤을 때 클로드의 Artifacts는 사실 코딩 작성하는 그런 영역에서 처음에 조금 이렇게 시선을 많이 받았었는데 챗GPT는 코딩 작성도 그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글쓰기에 정말로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의 요 캔버스 기능을 오늘 하나의 에세이 글의 어떤 뼈대를 잡아보는 방식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법 같은 걸 보려 하는데 너무나 영어뿐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글로 검색을 하시면요. 구글로 일반적으로 해서 검색을 챗GPT든 뭐든 검색을 하세요. 들어오셔서 이런 게 창이 떴다 하면 구글로 검색하시면 딱 요 바로 위에 구글 번역기가 뜹니다. 요거 클릭하셔서 한국어라고 딱 바꾸시면 바로 캔버스 속에 우리말로 바뀌죠. 그 다음에 영어, 한국어 네 왔다 갔다 하시면은 내가 영어 페이지라 해도 구글로 열었을 때 그 페이지를 바로 구글 번역기로 한국어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 요거 한 번 더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요. 요것 말고 제가 또 한 번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거는 요것 말고요. 내가 요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구글 번역기 말고도 컨트롤 CC 요걸 누르면 딥L이라는 것을 깔아놨을 때 딥L이라는 걸 깔아놨을 때 다시 보여드립니다. 내가 번역하고 싶은 페이지 긁어놓고 글을 긁어놓고요. 글을 긁어서 컨트롤 CC만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번역창이 이렇게 뜹니다. 네, 구글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열으셨더라도 컴퓨터에 딥L 번역기를 깔아두셨다면 네, 이런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잠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GPT-4에서 글을 쓸 때와 GPT-4o with Canvas라는 요 기능, 베타 버전 요 기능으로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유료 버전이거든요. 유료 버전일 때는요. GPT-4o 대부분의 업무에 탁월함이라는 요거 기능, 그다음에 4o with Canvas, 그 다음에 O1 프리뷰, 논리적 설명하는 것, O1 미니, 좀 더 빠른 논리적 설명에서 이렇게 네 가지 버전 중에 내가 골라보실 수가 있거든요. 무료 버전은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무료 버전 들어왔을 때는요,
GPT 플러스 요거는 업그레이드를 누르면은 유료 버전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세요라고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챗 GPT 이렇게 하나가 보이죠. 일상적 작업에 적합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죠. 네, 챗 GPT 요거는 기본적으로 GPT-4가 이제는 탑재가 돼 있어요. 3.5가 아닌 4가 탑재가 돼 있고요. 무료 버전은 이렇게 돼 있고요. 유료 버전은 GPT-4 only, 4o with canvas나 5.1 preview 골라서 쓰실 수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저는 GPT만큼은 이젠 다른 거는 다 몰라도 GPT만큼은 유료 버전으로 이제는 쓰실 것을 정말로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네. 요거를 이제 어떤 주제로 썼을 때 요게 좋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4o 일반적인 GPT로 썼을 때 제가 어떤 에세이 하나 쓰려고 해요. 지금 우리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AI 발전이 너무도 빠르게 세상을 바꾸고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학생들은 당연히 성장해 가면서 모든 것을 습득하고 배워갈 거예요. 문제는 저는 기성세대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살아오시던 그런 방식을 보고 배웠던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기에 새로운 걸 이제는 배우지 않으면 온전히 즐길 수가 없는 세대가 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중년층 혹은 기성세대들이 다시 배우는 것을 배우고 학습한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에세이를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뼈대를 작성해 달라고 얘한테 말을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네, 넣어봤을 때, 네, 저는 어른 공부라는 주제로 지금 이렇게 뼈대를 작성해줘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거는 기존의 GPT 방식이죠. 우리가 익숙하게 봐오던.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주제 소개, 배경 설명, 논제 설명 쭉 나와요. 본론에서 기술 발전의 속도와 역량, AI 자동화 역량, 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 변화의 체감, 기성세대가 겪는 혼란과 도전, 중년층이 학습을 기피하는 이유, 이제 와서 또 배워? 이제는 책과 담 쌓고 공부와 담 쌓고 이제는 그냥 즐기고 싶은데 또 공부하라고? 이게 저희 기성세대의 지금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걸 배우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저는 에세이로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써달라 하니까 이렇게 글을 써줘요. 네, 기존의 내용이죠. 근데 여기다가 어른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성을 담는 이 에세이의 목적을 처음 부분에 서론 앞부분에 작성해 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서론 앞부분 에세이 목적 해가지고요. 저는 요 서론 앞부분에 에세이 목적을 넣어줘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넣으면 어떤가요? 라고 제시가 나왔죠.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만큼 글을 요만큼만 썼을 뿐인데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GPT-4o 캔버스로 넣어보겠습니다. 요 같은 것을요. 창을 다시 열어서 GPT-4가 아닌 캔버스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넣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창이 열리고 차자작 하고 둘로 나눠졌죠. 두 개의 창으로 나눠졌죠. 네, 이게 바로 캔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을 어떻게 써줬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저희가 아까 내었던 프롬프트가 요거였었고요. 그래서 Adult Learning에서 네, 요 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요거였었죠. 제가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그러더니만 박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더니만 차자장하고 캔버스로 이렇게 딱 두 개의 창으로 열렸습니다. 제가 요 창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바를 말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캔버스 창에서 직접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니 Adult Learning AI 해서 어른 공부 AI 시대의 기성세대 새로운 도전. 네,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전체 내용이 이렇게 1, 2, 3, 결론 이렇게 났는데요. 아까 제가 봤었던 목차처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 글을 목차 형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차차차착 하고 이 화면이 차차차차착 이렇게 바뀌죠. 아까처럼 위아래 왔다 갔다 할 거 없이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걸 얘기를 하고 요 옆에 화면에서 타다다다닥 해서 쫙 바뀌는 게 보이시죠? 기존 버전 이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바꿔줘 하니까 이렇게 바꿔줬어요. 목차로 딱 나와서 바꿔줬어요. 요런 내용. 그리고 지금 내가 요 내용 나 요거 조금 수정하고 싶어. 요 내용에서 현대사회는 AI 기술 발전을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네, 얘를요 볼드 형태로 바꿀 수 있고 글자 형태 진하게 만들 수 있고 얘를 또 어떤 형태로 헤딩 1, 2, 3 이렇게 크기를 바꿀 수 있죠. 또는 이탈릭처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튼 요 내용 조금 내용을 좀 바꾸고 싶어요. 챗 GPT한테 묻는 것은 네, 요거 플러스, 요 플러스. 네,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내가 얘를 어른 공부라는 제목의 에세이가 지금 기성세대에 왜 큰 의미가 있는지 에세이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다시 작성해줘 라고 해볼게요. 그냥 이 내용이 사실은 그 목적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그냥 수정하는 어떤 그 역할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에세이 목적 해서 이렇게 쫙 바뀌었습니다. 요 내용 빠르게 변하고 아까 내용과 뭐 다르진 않지만요.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게 어떻게 캔버스 창이 바뀌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네, 요걸 가지고 여기서 보면요. 다시요. 얘가 있고요. 요 옆에 요거 있죠. 그러면 처음에 이모지 추가가 있어요. 블로그 글 같은 걸 작성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모지 추가 얘를 누르시면 다시 한번요. 요 바탕에서 여기서 이렇게 먹혀서 네 이모지 추가 한 번 더 누르면 요 내용 자체에 필요한 이모지들이 다다다다닥 이렇게 집어넣어져요. 요거는 인스타라든가 아니면은 블로그 SNS 형태의 글들을 작성할 때 이런 이모지가 있으면은 네 조금 낫긴 하겠죠. 근데 이제 얘를 아까 이제 다시 여기에서요 이모지 추가보단 저는 다듬기는 마지막으로 다듬을 때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독해 수준 눌러보시면요 현재 읽기 수준 있는데 대학원생부터 유치원생까지 한번 유치원생으로 가볼까요? 어떻게 바꿔주나? 현대사회는 과제가 나오고요. 지금 사회는 세상은요. AI 덕분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들이 매일같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어른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도전이에요. 라고 되게 쉬운 문구로만 써졌죠. 그러면 얘를 다시 독해 수준을 높여보겠습니다. 대학원생 수준으로 높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용이 촤라라라락 하고 또 이렇게 바뀝니다. 요게 캔버스 기능이 얼마나 글을 쓸 때 편리한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다시 한번 해서 독해 수준 그 다음에는요. 길이 조절이 있어요. 현재 길이라면 이보다 짧게 줄여볼까요? 짧게 간소화됩니다. 또 한 번은 이 내용을 길게 할래요. 저 원래 글보다 길이 조절해서 더 길게 가장 길게 한번 작성해 주세요 하면은 이 내용의 길이가 훨씬 더 이렇게 길어지겠죠. 이게 캔버스 기능에서 마지막 여기는 편집 제한이에요. 요거는 길이 조절, 그러니까 편집 제한. 편집 제한은 글 전체 내용을 보고 내가 이만큼 글을 썼는데 전체 글을 썼는데 여기서 편집 제한을 누르고 한번 요 부분에서 단락별로 했을 때 요 부분에서 편집 제한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눌러보면은 나름 AI가 요 파트는 요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요. 편집을 4개를 제안해 줬네요. 4개의 편집을 제안해 줬어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적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고요. 마지막에서는 여기 와서 마지막 다듬기라고 전체 다듬기를 누르면은 해당 글을 어떻게 다듬으면 괜찮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AI가 쫙 글을 다듬어 줍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는요. 내가 여기다가 명령어를 써가면서 할 수 있지만 바로 이 창에서 내가 무엇이 바뀌는지를 바로바로 이렇게 보면서 글을 바꿔갈 수가 있거든요. 한 번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냥 GPT-4 OS에 썼던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바꿔가는 글보다
캔버스라는 것은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하게 내가 글쓰기든 코딩 작업이든 그것을 효율적으로 또는 시간을 절약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파워풀한 비서를 옆에 장착한 상태로 글을 쓰고 수정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을 주는 캔버스 기능입니다. 오늘은 협력적인 아이디어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이 캔버스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캔버스 기능은요, 여러분이 더 창의적이고 구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긴 글이나 복잡한 코딩 작업, 아이디어 정리에 이르기까지 이 기능을 활용하면 생산성을 대폭 높일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을 통해 이 기능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셔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